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흉기 피습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병문안을 문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 겁니까? 저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제 듣고만 있는 건데요. 이제 일반 병실로 얘기했는데 기도 쪽이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거는 제한이 된다. 그리고 뭐 사실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에 대한 치료는 뭐 잘했지만 그 이후에도 한번 지켜봐야 돼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방문한 욕처도 이게 좀 이제 정중하게 좀 지금 시기 말고 좀 이후에 좀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언론에서는 뭐 이재명 당대표가 좀 당무 복귀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안정 치료해서 건강을 쾌유하시고 복귀하시고 단 이제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은 조금 미루시고 대신에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뭐 총선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시기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는 더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는 이전에 단식 20여일 이후에도 바로 복귀해서 업무를 보겠다라는 의지가 강했었거든요. 예. 이번도 그런 의지가 있지만 의료진의 판단과 건강 상태를 좀 잘 본 이후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업무 복귀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상황이라 그것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어떤 발언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빨리 당무에 복귀하려는 게 지금 공천 작업이 계속 밀리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야당 대표직 자리가 지금 공석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요. 총선이 네. 90여일 앞뒀다라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소중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빠르게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전해져 듣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무에 복귀하는 것은 의료진의 판단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저 생각이 드는 것이 앞서서도 이재명 대표가 오랜 기간 단식을 통해서 건강을 또 많이 이제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다량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 회복을 먼저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당무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제 당 내부의 그 기본적인 공감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민주당 자체가 총선을 앞두고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시스템화해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당대표가 지금 빠르게 뭐 당장 하루 이틀 내에 복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뭐 공천 작업이라든지 당무가 돌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쾌유를 해서 당무에 복귀하는 것, 그 당원들 모두 다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쾌유죠. 일단 그 피습의 상처를 빨리 아물어서 회복하셔서 복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대표로서의 당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 권한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재판에 기소가 돼서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빠른 쾌유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신 다음에 당무든 아니면 재판 적극 참여든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을 빨리 하시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공천을 담당할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피습 전 이재명 대표가 명단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연직 3명의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는 12명 모두 당 외부 인사로 꾸려졌습니다. 구정차장님, 네. 지금 보니까 그래도 외부 인사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명 공천 우려가 여전하다고 하는데 그 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 공관위원은 숫자는 많습니다만 실제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들어가 있고 김병기 원내 수석부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생각이 같고 또는 이재명 대표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실무적인 그 공관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외부 네. 인사들의 어떤 영향력보다는 이 당직자 출신, 특히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현역 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번 외부 공관위원 중에 이른바 비명계 또는 친 이낙연계 또는 친 김부겸계 이런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다라면 뭔가 당내 화합과 당내 통합을 위한 공관위가 구성됐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런 인사들은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
뭐 결국 외부 인사들은 많이 영입을 했지만 친명 중심의 공관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지금 비명계 이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권 통합을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힘이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나서서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네, 이 야권 통합 발언 위원장님, 이 이낙연 신당을 겨냥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보다는 이제 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늘 통합 이렇게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런 바람직한 말씀을 계속 하신 거고요. 또 네.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이제 대표께서 대선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난 대통령이 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야권 분열이 아닌 통합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상민 의원 또 이낙연 전 대표도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탈당해서 새로운 가치.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준석 신당하고 또 연합할 수 있다는 네. 언론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야권 분열이 아니고 정치를 휘하는 것이잖아요.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공통점은 이준석 대표가 바른미래당 때 손학규 전 대표한테 사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이재명 대표 사퇴에 대한 공통점은 있는데 그 외 정치적 철학이나 비전이나 그게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단지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언론이 나온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거는 총선에 승리하고 탈당해서 대권의 꿈을 꾸는 것이 저는 제일 바람직한데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이라도 이낙연만의 신당 어떤 모멘텀 그런 비전을 네. 이야기해서 독자적으로 가면 그나마 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